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니지발 한국게임의 돌풍입니다. NC소프트의 신작 리니지2M이 출시 이후에 국내 모바일 게임 양대 마켓을 석권하면서 매출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리니지-M이 2위로 밀렸는데 이것은 2017년 6월 출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리니지2M의 초반 흥행으로 여타 국내 게임주들의 훈풍이 불면서 여타 게임들도 순위권 10위 안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게임들이 매출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가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만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아마 광고, TV에서 나오는 광고 아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센세이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학생의 그 광고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정말 딱 그 말대로 택진이 형이 밤샌 아마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니지 M2가 이번에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NC소프트에서 지금 예상이 되는 이제 일 매출은 현재 한 50억 원대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매출 약 한 35억 원으로 좀 계산을 하더라도 네. 한 달이면은 지금 현재 그 리니지 M2에서만 그런 매출액 1,000억 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동사의 그 매출에는 혁혁한 공을 좀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번에 동시에 애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동시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시장 모두에게서 지금 좋은 매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동사가 이렇게 좀 게임이 잘 나가자마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게임 업체들의 매출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뭐 라이즈 오브 킹덤, 랑그리샤 등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제 만든 게임들이 스테디셀러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위 권에 계속 이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니지 M을 비롯해서 이제 뭐 넷마블이나 아니면 넥슨에서 만든 게임들도 상위권으로 이제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번에 리니지 M2가 런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도 같이 좀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대가 되고 있던 신작을 좀 미리 출시해서 선점 효과를 좀 누린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간을 좀 맞춰서 많이 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바로 넥슨인데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V4라는 이제 게임을 지난달 7일 미리 좀 신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선점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누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오는 이제 12일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현재 공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V4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일 매출을 한 30억 원대로 현재 좀 일단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리니지처럼 고사양을 추구하는 게임들이 좀 많이 등장해야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 폴더블 폰이나 이런 그 여타 이제 그 연관된 산업들도 같이 좀 동방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이미 개화가 됐는데 킬러 컨텐츠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유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지금 현재 끊겨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 리니지 M2처럼 고사양 게임들이 돌풍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킬러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계속 좀 등장을 해야지만 5G 산업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NC소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2M의 그 이제 그 출시를 앞두고 미리 그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오픈을 하자마자 이제 아무래도 급락세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주가 차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45만 원에서 46만 원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세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근인 46만 원대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등급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56만 원까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4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국면에서 그래도 뭔가 확실한 대목을 찾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참 그래도 투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희망일 것 같아요. NC소프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일평균 매출액 50억 원으로 추산했을 땐 1,500억 그리고 30억 원대면은 뭐 1,0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됩니다. 분기 실적은 1,000억에서 2,000억 대는 NC소프트의 전략 46만 원의 매수가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확인해 보시죠.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 시베리아의 힘이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약 3,000km의 가스관을 타고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미국 쪽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관련한 뉴스 가운데 좀 팔로우 해볼 수 있는 뉴스가 지난 8월이었어요. 네. 중국이랑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이슈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동반 뭐 군사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같이 뭐 연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에서도 동맹을 좀 맺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나비 효과가 지금 참 여러 군데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역 분쟁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 가스가 이제 그 셰일 오일 혁명 이후로 자체적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좀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저렴한 미국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자마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에너지 이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이번에 러시아와 함께 이 그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20세기 이후로 그 전 세계에서 났던 전쟁들 대부분이 에너지 자원을 때문에 이제 발생됐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현재 그 패권을 수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계속 그 패권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무시 못하는 또 패권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3위 국가가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1위 국가를 흔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시장으로 현재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제 변동폭도 커질 만한 여지가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개통함으로써 미국이 최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작 주식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 러시아와 파이프라인 개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계속 나왔었고 현재 정권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전체 그 천연가스 수입량의 48%를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만약 수입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항상 북한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조금만 예를 들어 정상회담을 한다던가 뭔가 고위급 회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그 특히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회사들이 이제 그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한참 주가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었는데요. 이렇듯 이제 북한과 좀 사이가 좋아진다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분명 어느 정도는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낙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회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NG 탱크를 우리나라에서 72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 및 또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내심 이제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에도 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션 등급은 5등급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직전 저점이 36,900원이 부분 아마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전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현재 정부에서 그 특히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에너지 자원이 오를 때는 같이 가격도 올라야 될 텐데 지금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누르고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에너지와 관련된 공사들 주가를 전반적으로 이제 누르는 효과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37,000원의 그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이제 쌍바닥을 확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3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이제 저점인 3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에 따른 수혜 기대감 말씀해 주셨지만 등급을 5등급 주셨던 것은 그만큼 이 변수가 굉장히 복잡한 변수라는 점을 반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들 서로 다 친하면 좋겠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우리를 찔러보고 있는 또 북중러인데요. 이런 가운데 왕위의 방문, 왕위 외교부장의 방문에 따라서 또 한알령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INF라는 그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또 협상 내용이 시장에 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외교전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극장 관객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시죠. 돈데이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관객 2억 421만 3,296명이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5% 늘어난 수치이고 올해 2억 명 관객 돌파 시점도 11월 25일로 지난해 대비 2주가량 빨라졌는데요. 천만 영화도 연간 5편으로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올 한 해 1천만 명이 넘는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동원이 된 영화가 아마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5개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가장 좀 히트한 영화였죠. 뭐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 유행어를 이제 만들면서 수원 갈비 통닭을 이제 유행을 시킨 영화입니다. 극한 직업이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그 올해는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블의 그 히어로 마지막 편이었죠.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실사화시킨 알라딘이 한때 또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칸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이제 수상한 이제 기생충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참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개봉 열흘 만에 760만 명의 이제 그 관객을 현재 동원해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 시즌 2도 곧 1천만 명의 그 이제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1,000만 영화가 5편 이상 나오면서 이 기록은 일단 역대 최대치를 이제 갈아치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폭 영화 위주였다라면은 현재는 그 컨텐츠들, 특히나 이제 그 스토리 라인들이 워낙 이제 코믹부터 아니면 사회 풍자까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관람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요인 효과가 뛰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많이 염려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등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극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OTT 업체대로 이제 볼륨이 커지고 극장은 또 극장대로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장에 대한 이제 OTT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극장의 매출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극장을 가다 보면은 당연히 CGV 같은 이제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주가는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CGV가 해외 법인들이 적자가 좀 많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CGV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그 맨 처음에 투자 비용들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최근에는 4D가 이제 유행하면서 또는 뭐 3D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좀 관람객들이 많이 그런 영화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측면에서 CGV가 많이 그런 관람관을 좀 개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특정 영화를 빼고는 사람들이 여전히 2D 영화를 훨씬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D 영화를 볼 때 좀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보니까 2D 영화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듯 아직까지는 3D나 4D 영화가 대세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일단은 시설 투자를 미리 한 CGV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다가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해외 법인들을 통합을 하면서 CGI 홀딩스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투자금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점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투자 등급 2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그 120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21선 바로 위인 36,000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고점대였던 44,000원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3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 대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CJ CGV 201선에 맞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조정 구간인데요. 5일선, 21선, 61선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의 조정 2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